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고 살고 싶지만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영상도 많고, 젊은이들이 그걸 믿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올라가려는 것도 그렇고요.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모르게 된 거죠. 라고 했는데, 좋은 댓글 맞아요. 좋은 댓글 맞는데, 근데 나는 문득 그런 생각 들어. 한국 사람이 여지껏 살면서 만족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못 느껴본 사람들, 쉽게 말해 만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 모르니까, 한국 사람밖에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을 한번 느껴봤는지 생각해봐. 만족을 뭐 어떻게 느껴봤어요? 여러분 어릴 때 만족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만족이라는 거 단 한 번 느껴본 적 있어요?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 난 내 자신만의 만족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얘기를 못해요. 이게 뭔지 몰라. 누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부모님도 안 가르쳐줬고요.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고, 주변 선후배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직장 선배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의식교육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단 한 명이라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이 없어야 정상이야. 네.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 무조건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직업 가진다,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만족하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유가 뭐 정말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또 있겠지만, 그것보다 만족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좋은 건데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식하고 관찰하는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잘 보이는 건 아지만 정말 자기 자신한테 뭔가 중요한 건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굉장히 의식하고 비교하고, 네,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 만족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사회에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NS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자꾸 타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끔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나한테 뭔가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나한테 괜찮은 것도 타인이 봤을 때 뭔가 형편없거나 보잘것없으면 그냥 아 이건 내가 만족이 아니구나. 나 이딴 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음, 제가 많은 책에서 읽어봤는데 이 만족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타인이 함부로 개입한다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만족에 대해서 타인이 쉽게 평가하고 쉽게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괜찮아도 타인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의 만족이 부정이 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골에 사는 게 좋아. 농사는 게 좋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 난 이게 괜찮아. 만족이라 남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럼 남들이 야 그래도 너는 참 멋있게 산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야 남자 새끼가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청승맞게 농사나 짓고. 네가 어르신이냐? 저기 답답한 데서 어떻게 살아? 저리가 결혼 못 하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괜찮은데 남들한테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된 건가?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걸로 이제 만족을 하잖아. 그러면 정신승리라 생각을 해. 정신승리. 지 혼자서 아예 자뻑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을 모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만족하는 게 그런 거예요. 타인한테 인정받는 거. 타인한테 어떻게 해서든 음, 존중받는 거. 타인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 거.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자기 만족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족을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 분야를 달성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쪽 분야에서 뭔가 정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족을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야구라고 치면 야구에서 구름구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하겠죠. 만족도가 높겠죠. 아니면 1군 선수 뛰고 있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모든 프로야구 선수냐? 아니죠. 극히 일부의 사람이죠. 예를 들어 뭐 공부를 잘해서 어떤 고시를 뚫은 사람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만족이라는 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모든 사람이 근데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그 목적이 너무 높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목적이 말도 안 되게 높아. 뭐 부자가 되겠다.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극수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예.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목적 달성, 만족의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퀘스트, 정말 어려운 퀘스트를 정복해서 내가 깨서 그 자리까지 가야 그걸 만족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뿐더러 그 자리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사람은 만족을 못 느끼냐는 거죠. 그 퀘스트를 정복하든 정복하지 않든 목표가 높든 낮든 간에 다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제 남들이 가지 못하는 산을 가가지고 그걸 남들이 우러러보고 뭔가 인정받고 관심을 많이 얻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게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 다 평범하잖아요. 저도 평범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딱히 뭔가 어떤 분야에서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족 느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 정말 능력이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 달성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자신의 기준을 두고 내 안에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달성을 해서 만족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꾸 남들한테 그걸 이제 막 남들이 이제 못 가는 걸 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만족이 보통 한국 사람들 저면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만족만 만족이고 다른 만족은 만족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젊은 나이 때는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정해야 돼. 젊은 나이 때 한계라는 것도 한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가야 되는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한계를 뛰어넘으라. 한계를 뭐 무조건 뭐 정복을 해라. 아니면 뭐 현재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꾸 높이 봐라. 많은 좋아요. 많은 좋은데 항상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험수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난 성공했다, 잘 나간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냐? 방송에서 안 불러주잖아. 안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 그 자기계발서적 보면 성공한 사람은 적지 실패한 사람은 적습니까? 실패한 사람 아예 한 건도 없죠. 더 많을 텐데 그분이 책을 적으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몇십 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성공한 사람들만 말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 자영업도 그래. 자영업도 성공한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와요. 훨씬 더 많은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대박 이런 사람 방송에 나오고 실패한 사람 방송에 안 나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고 뭔가 도전하는 것도 좋은 말인데요. 이 도전이라는 것도 위험수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내 모든 걸 갖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내가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인생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명목하에 이것저것 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무리수 던지고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 영끌 비투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수입니다. 보통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례로 요거를 많이 집어넣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좀 타파하겠다는 목목으로. 예. 보통 한계를 뛰어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목표로 하는 무게를 보다 좀 높게 든다거나, 운동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돈을 좀 더 많이 모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계를 넘어야 되지. 이렇게 갑자기 뭔가 확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부어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무리수예요, 무리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식으로 많이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한계를 뛰어넘기,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조금씩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확 대도 안 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지.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 기회 잘못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모아놨던 거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각자만의 만족법을 찾아야 돼요. 각자만의. 네, 여러분한테 맞는 거.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족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법을 누구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간직하면 돼. 여러분만 좋아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자기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걸 누구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만 고이 간족하고 잘 모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만족을 몰랐던 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이제 잘 들여다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좀 관심을 들 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을 반드시 잘 고안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만 좋아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자꾸 타협을 하고 관심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한테 맞는 것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만족법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